자, 여러분 26강 전산의 계급 비유동부채편 사채편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사채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회계 이론에서 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채 파트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산회계 1급에서 사채의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분계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객관식에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이 조금 어렵고 좀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이 사채 부분을 공부하다가 많이 지쳐해요. 예, 그래서 제가 해주는 말이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 스킵해도 된다. 그래서 뭐 한 문제 정도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어 그러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시험이라는 게 짧은 기간 안에 7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니까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고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 실망하시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고 내용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사채라는 거는 비유동부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기업에서 주식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은행에서 꺼오거나 돈을, 또는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 유치를 하거나 투자금을 마련하거나, 또는 이렇게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채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채권 증서를,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회사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해서 증권으로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자를 받기 위해서 그런 채권에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기업은 자연스럽게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그럼 여기에는 채권자들이 있겠죠. 뭐 그냥 편안하게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채권자들은 또 이 기업한테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식처럼 채권도 채권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을 사고 파는, 증권거래소에서 채권 사고 파는 이런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채권은, 봐봐, 이 채권은 하나의 증서인데 이 채권에 기재되어 있는 이 금액, 예를 들어서 이 채권은 주식은 한 주, 두 주라고 하고요. 채권은 한 좌, 두 좌 이렇게 좌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100자를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100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량이 수량. 100좌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이 채권에다가 한 주당 10,000원짜리 채권이에요라고 채권에 기재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년 만기 채권이다. 그리고 이자율은 10%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증권을 발행해서 이 채권자들로부터 하여금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채권에 기재되어 있는 약속된 이자만큼 또 채권자들한테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고,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이 들어오고 갚아야 될 부채가 대변에 늘 거잖아요. 그 부채를 사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자, 그럼 사채와 관련된 용어를 잠깐 정리해 보면 사채 액면금액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액면금액은 이 사채 겉면에 이 표시되어 있는 이 10,000원 있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건 만기 때 지급해야 될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액면이자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액면이자율. 이 사채 겉면에 표시되어 있는 이 10%의 이자율을 액면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시이자율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시장이자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장이자율은 이 액면이자율이 아니라 어,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시장에서 결정된 그 이자율, 예, 그 시장 이자율. 그다음 유효 이자율이라는 게 나와요. 유효 이자율. 유효 이자율은
이 사채 미래 현금 흐름과 사채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인데, 이건 시장 이자율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사채 발행 비용이 없다면 시장 이자율이 유효이자율과 동일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용어가 있다라는 거 정도 들어보시고, 자, 그리고 사채 발행 금액이에요. 자, 사채 액면 금액이라는 거는 이 사채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얘기했었죠. 사채의 발행 금액은 좀 다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들어봐요. 기업이 10,000원짜리 사채를 발행했어요. 액면 이자율은 10%로 발행을 했는데, 이 채권자가 이 10,000원을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비슷한 기업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2%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 채권자가 이 기업의 채권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살려고 할까요? 아니죠. 다른 데 10,000원을 투자하면 12%의 수익을 얻는데 10%짜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기업의 채권을 사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채권은 10,000원이 아니라 금액이 떨어지게 돼요. 이 채권의 가격은 시장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시장 이자율이 더 이렇게 높으면. 그래서 이 1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채권이 발행되는 건 뭐 9,500원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발행되는 금액, 발행 금액.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시장 이자율이 8%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채권자들은 10,000원을 다른 기업에 투자하면 8%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기업에 투자하면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채권을 사려고 하겠죠. 그럼 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발행되는 금액은 액면 금액보다 커질 수도 있죠. 결국에 이 발행 금액이라는 건 사채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곧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은 완벽히 이해할 필요 없고, 이런 용어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사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현재 가치라는 개념을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채 얘기하기 전에 이거 듣고 한번 사채를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화폐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10,000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지금 10%의 1년의 이자를 줘요. 1년에 10%의 이자를 줘요. 그러면 내가 이 10,000원을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1년 후에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000원에 이자가 10%니까 1년 후에는 이자가 1,000원이 붙겠죠. 그럼 원금 10,000원하고 이자 1,000원하고 하면 11,000원이 1년 후에 이 화폐의 가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화폐의 현재 시점의 가치는 10,000원이지만 1년 후에 이 화폐의 가치는 11,000원이 되죠. 현재 시점의 이 화폐의 가치를 우리 현재 가치라고 하고요. 1년 후에 이 11,000원을 미래 가치라고 해요. 이처럼 화폐는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이렇게 표시되는 숫자가 다르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 후에 11,000원은 현재 1,000원의 가치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거죠. 그럼 얼마가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1,000원은 1년 동안 발생한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화폐가 시점에 따라 가치가 다른 이유는 사람들은 지금의 10,000원을 더 좋아하죠. 여러분한테 만약에 지금 10,000원 받을래, 1년 후에 10,000원 받을래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당연히 지금 10,000원을 받죠. 그럼 지금 만 원은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에는 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1년 후에는 11,000원이 돼 있겠죠. 그럼 1년 후에 11,000원은 현재 10,000원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 차이 금액은 이자가 붙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렇죠? 이처럼 화폐는 시점에 따라 현재 가치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1년 후에 미래가치가 11,000원이고 기간이 1년이고 이자율이 10%라는 걸 알고 있다면 현재 시점에 이 만 원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 원에는 1년 후에는 1년 후에는 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100%만 원을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요. 이 만 원에 10%면 0.1이죠. 0.1을 더해서 받을 수 있죠. 그럼 결국에 현재 가치 만 원에 1.1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11,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11,000원을 알고 있고 이자율을 알고 있다 그러면 대략 만 원이라는 숫자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11,000원 미래 가치를 1.1로 곱해서 나눠요? 나누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11,000원 안에는 10%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나눠주면은 현재 가치가 계산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이자율을 더한 금액으로 나눠주면 그게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린 이 공식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기간이 1년인데 기간이 2기간이다 그러면 2년 동안 이자가 복리로 붙는 거니까 1.1을 두 번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이자율로 나눠주면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안 가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아, 화폐라는 게 이자가 붙기 때문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다를 수 있겠구나. 그 정도는 받아들여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갑자기 사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자, 다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기업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사채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서, 자, 여기 A 기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자, 돈이 필요하니까, 어, 돈을 갖고 있는 요 투자자라고 할게요, 그냥. 투자자한테. 정확히 말하면 채권자지만 그냥 투자자라고 할게요. 논의의 편의상. 투자자한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요. 자, 10만 원짜리 채권을 발행해요. 그리고 2년 후에 갚을게. 2년 만기. 2년 후에 갚고 이자율은 10%, 매년 10%의 이자를 줄게. 라고 하고 이 A 기업이 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한테 자금을 조달받겠죠.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이 기업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액면 이자율도 10%인데 이 지금 돈을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시장 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당연히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기 때문에 이 10만 원 액면 금액에 이 채권의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봐봐요. 액면 금액 만 원, 10만 원, 만기 2년, 액면 이자율 10%고 시장 이자율이 10%인 사채를 기업이 발행했을 때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은 이 사채를 통해서 미래에 발생하게 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한 걸로 이 사채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럼 사채의 가격은 얼마냐? 자, 그럼 2년 만기 사채니까 매년 말 만 원씩 액면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되는 2년 후에는 원금 10만 원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이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A 기업은 미래에 매년 만 원씩 액면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가 되는 2002년도 말에 10만 원의 원금도 갚아야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지금 우리는 현재 2001년도 1월 1일 날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1년 후에 만 원과 1년 후에 만 원과
2년 후에 이 11만 원은 현재 시점에서는 미래 시점에서의 가치잖아요. 그러면 이 만 원과 이 11만 원 안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겠죠. 현재 2001년도 1월 1일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숫자들은 미래 금액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이 미래 가치를 원금 1 플러스 더하기 이자율을 더한 걸로 나누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액면 이자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이자율로 하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 시장 이자율.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이자. 시장 이자율.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지금 아까 몇 퍼센트였냐? 10%였죠. 0.1이었죠. 그럼 시장 이자율을 현재 가치에 보면 만 원을 1.1로 나누면 요 금액이 나온대요. 11만 원을 1.1로 두 번 나눠야 되겠죠. 기간이 이 기간이니까 두 번 나누면 요 금액이 나온대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시험장에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 이해를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죠, 여러분? 미래 요 만 원, 11만 원이니까 미래 이 12만 원은 현재 시점에서 얼마로 계산돼요? 현재 가치 해보니까 10만 원으로 계산이 되죠. 이 10만 원이 이 사채의 1월 1일 시점에 이 사채의 시장 가격입니다. 이 현재 가치 10만 원이 1월 1일 시점, 2001년도 1월 1일 시점에 이 채권의 가격이라고요. 시장에서의 가격. 자, 그러면 10만 원이라는 거는 2년 후에 갚아야 될 액면 금액 10만 원과 일치하죠. 왜 일치할까요? 액면 이자율도 10%고 시장 이자율도 10%니까 당연히 액면 그대로 발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액면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가치 10만 원과 미래 가치 요 12만 원의 차이인 2만 원은 2년 동안 발생하게 될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자, 이런 걸 우리는 액면 발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도 10%고 A 기업도 10%를 주니까 이자율이 같으니까 표시된 금액 10만 원으로 거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A 기업의 입장입니다. A 기업의 입장에서 2001년도 1월 1일 날 10만 원에 발행이 되고 사채 10만 원이 잡히겠죠. 그리고 엑셀년도 말에 자, 이자 비용 얼마겠어요? 이자 비용이 10만 원에 10%니까 만 원이죠? 그리고 현금 만 원 나갔죠. 요 현금 나간 거는 우리가 액면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었죠? 자, 그리고 요 만 원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발생된 이자도 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빌린 돈이 10만 원이니까 시장 이자율이 10%니까 연말에는 만 원만큼의 시장 이자가 발생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근데 내가 액면으로 주기로 한 이자도 만 원이니까 이 시장에서 발생된 이자랑 액면 이자랑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그럼 요걸 유효 이자라고 해요. 참고로. 자, 그러면 2002년도 말에 자, 현금으로 액면이자 만 원이 나갔고 자, 그러면 2002년도 말에는 내가 전년도에 1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1년에 10%의 이자가 발생이 되니까 요 10만 원에 10% 하면 1년도 말에 그러니까 연말에는 2002년도 말에는 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 거죠. 자, 그런데 주기로 한 액면 이자는 만 원이니까 그렇죠? 이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실질적으로 발생된 이자도 만 원이고, 액면 이자 지급한 것도 만 원이고. 왜냐하면 시장 이자율도 10%, 액면 이자율도 10% 동일하니까 이 실질적인 이자 비용과 지급되는 이자 비용이 같죠. 그리고 2년도 만기에는 원금도 갚아야 되니까 사채 원금을 상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걸 우리는 액면 발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할인 발행이라는 것도 있어요. 할인 발행. 자, 이건 뭐냐면,
자, 상황은 똑같아요. 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액면 금액 10만 원짜리 사채를 2년 후에 갚기로 하고 액면이자의 10%로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돼서 지금 시장에서는 12%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채권을 구입하려는 투자자 입장이라면 이 A 기업의 사채를 투자하실 건가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 기업은 10%의 이자만 준다고 했지만 이 10만 원을 여기 투자 안 하고 다른 곳에 투자하면 12%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채권을 사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 여러분, 수요가 줄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되겠죠. 액면 10만 원이라고 표시해 놨지만 사람들이 이 채권을 사려고 하지 않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 현재 가치만큼 떨어지겠죠.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만큼 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채권을 A 기업이 발행하게 되면 미래에 발생될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죠? 매년 액면이자 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2년도 말에 원금 10만 원 갚아야 됩니다. 현재 나는 엑셀런도 1월 1일 날 있고요. 그 현재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 이 미래의 12만 원은 미래 가치죠. 즉 이자가 들어가 있다고 이 12만 원 안에. 그렇죠? 그럼 우린 순수한 채권의 가격만 계산해야 되니까 현재 가치 공식을 이용해서 이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이 현재 가치가 그 채권의 시장 가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격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시장 이자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 이자율이 아까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까 문제에서 12%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0.12죠. 그러면 1년 후의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0.12를 더해서 나누면 요 금액이 나온대요. 계산기 안 누르셔도 돼요. 자, 2년 후에 11만 원을 1 플러스 0.12를 지금 기간이 2기간이니까 두 번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금액이 나와요. 요 합친 금액이 96,619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액면 10만 원짜리 채권이지만 액면 10만 원짜리 채권이지만 이 채권의 현재 가치는 얼마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96,619원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액면 금액보다 낮게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채권의 발행가액이자 이 채권의 현재 가치이자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무슨 발행이라고 한다? 할인 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할인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집중해 봐요. 좀 어렵지만. 자, 그러면 A 기업의 입장에서는 액면 10만 원짜리지만 현금이 얼마 들어와요, 여러분? 현재 가치만큼 발행이 될 거니까 96,619원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빌린 돈도 96,619원입니다. 그럼 갚아야 될 부채는 현재 시점에서 96,619원이라고 기록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이게 할인 발행됐다라는 거를 장부상으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회계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 사채의 액면 금액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니까. 그럼 액면 금액보다 낮게 돈이 들어왔죠? 그럼 그 차이가 얼마예요? 3381이죠. 이거는 사채가 할인 발행됐다라는 걸 별도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한 다음에 이 사채에 차감되는 계정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사채가 액면 10만 원이지만 요만큼은 할인 발행된 걸로 차감적으로 표시를 해주면 결국에 사채의 금액은 96619로 장부에 반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주면 사채 할인 발행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자, 그런데 엑셀런도 말해. 자, 그리고 연초에 빌린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빌린 돈은 96,619원이죠.
여기 봐봐요. 표에 보시면 1월 1일 날 96,619원을 빌린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시장이자율이 12%였죠.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발생된 이자는, 실질적인 이자는 내가 요 빌린 돈에서 1년 동안에 12%를 곱하면 11,594원이 나와요. 이게 1년도 말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이자 비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주기로 약속한 액면이자는 10,000원이죠? 그러면 차이가 나요, 이만큼. 그렇죠? 그래서, 자, 실질적으로 발생된 이자는 11,594원이에요. 근데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10,000원이에요. 그러면 1,594원만큼 돈을 덜 줬죠. 그래서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상각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금액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에서 차감되는 계정이 줄어드니까 사채 장부 금액은 이렇게 더 커지는 거예요. 요 금액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장부 금액이. 자, 그러면 2002년도 말에는 요 사채 장부 금액에다가 12%를 곱하면 2002년도 말에 발생된 이자 비용이 11,787원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런데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얼마예요? 10,000원이죠? 그럼 차이 나는 금액 얼마죠, 여러분? 요 1,787원만큼 차이가 나죠. 자, 실제로 이자가 발생된 건 11,787원인데 10,000원밖에 안 줬죠. 그럼 요 나머지 금액만큼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금액이 상각돼서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사채의 장부 금액은 10만 원으로 2년도 말에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10만 원을 상환하게 되면 사채가 10만 원 없어지고 현금으로 상환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사채에 대한 거래가 종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발행이다, 여러분? 할인 발행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를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이미 매년 얼마씩 이자 비용을 인식하고 액면이자가 얼마여서 이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표로 다 표현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케줄 표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 스케줄 표를 뭐라고 하냐면 유효이자율 상각표라고 해요. 자, 왜 유효이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유효이자율이라는 건 이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와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말해요. 그 현재 가치로 일치시켜주는 건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현재 가치니까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한 게 이 채권의 현재 가치죠.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와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은 그 시장 이자율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사채 발행 비용이 들어가면 유효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사채 발행 비용이 없다면 시장 이자율이 곧 유효 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공부할 때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냥 유효이자율이라는 게 시장 이자율과 비슷한 개념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유효이자로 계산한 현재 가치가 이 사채의 발행 금액이 되는 거죠. 채권의 시장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할인 발행됐을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해 놨다가 이자 비용 처리할 때 이거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걸 무슨 발행이라고 한다? 할인 발행이라고 한다. 할인 발행이라고 하고 이 회계 처리를 위한 스케줄 표를 뭐라고 한다? 유효이자율 삼각표라고 한다. 자, 그럼 여러분 할인 발행이 있으면 할증 발행은 없을까요? 할증 발행도 있겠죠. 참고로 할인 발행됐을 때에는 사채 차감 항목으로 기록된다고 했는데 요 엑셀년도 1월 1일 초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381만큼 자, 차변에 있는 거지만 표시할 때는 사채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차감 쪽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의 순 장부가액을 여기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할인 발행됐을 때, 자, 할증 발행됐을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황은 동일합니다. 상황은 동일해요. 사채 액면 금액은 10만 원이고 만기 2년 액면이자 10%인데 여러분 시장 이자율이 지금 8%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투자하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A기업의 채권에 투자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자, A기업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10%고요. 다른 회사 채권 투자하면 수익률이 8%예요.
그럼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A기업의 채권을 사려고 하겠죠. 그럼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채권의 가격도 어떻게 되겠어요? 표시되어 있는 10만 원보다 높게 형성되겠죠, 시장에서.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한정돼 있으니까 수량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럼 채권의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는 이 사채의 미래 현금 흐름을 유효이자율로 현재 가치 계산한 게 이 채권의 현재 가치니까 이게 곧 사채의 시장 가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년 만 원씩 액면이자가 나가고 원금 1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럼 현재 가치 계산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장이자율로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8%니까 0.08이니까 1 플러스 0.08 나누기 해주시면 1 플러스 0.08 그걸로 나누기 해주시면 요 금액이 나온대요. 그리고 11만 원을 1 플러스 0.08 그래서 두 번 나눠주시면 두 기간이니까 두 번 나눠주시면 요 금액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 10만 원보다 금액이 높게 형성되는데 그게 얼마다? 10만 3,566원이다. 이게 엑셀런도 1월 1일 시점의 현재 가치 이자,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이자 채권의 이 사채의 발행 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유효이자율 삼각표라는 걸 그린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장부 금액이 얼마고 유효이자가 얼마고 액면이자가 얼마고 상각이 얼마인지 이렇게 저는 요거를 앞잡다 가지고 이렇게 외웠었어요. 공부할 때. 장유, 액상 이런 식으로. 이 표는 자주 쓰는 표인데 우리 뭐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엑셀런드 1월 1일 날 이 사채 발행가액은 10만 3,566원이니까 자 기업의 입장에서 현금 10만 3,566원이 들어오고 자 이때 여러분 만약에 사채 금액을 10만 3,566원이라고 기록을 해도 되긴 돼요. 내가 지금 빌린 돈 사채가 이 금액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할증 발행된 내역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할 때 또 시험에서도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액면 금액 초과한 금액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해서 사채의 가산 항목으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결국에 합치면 사채의 발행 금액은 10만 3,566원이 되는 건데 액면 금액과 구분 표시해서 할증 발행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 목적상. 자, 그럼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 엑셀런드 말에 실제로 발생된 이자는 요 빌린 돈의 8% 시장이자가 반영된 요 금액 8,285원이 실질적인 유효 이자죠. 하지만 나는 만 원을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더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요것만큼 사채 금액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럼 X2년도 말에는 요 금액의 8% 하면 요 금액이니까 8,149원. 그럼 만 원을 줬으니까 더 줬죠. 그럼 요것만큼 원금을 더 준 거니까 1851만큼 빼게 되면 딱 10만 원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유효이자율 삼각표에 의해서 사채에 대한 분계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아까 표에서 유효이자율 삼각표에서 봤듯이 X1년도 말에 실질적인 이자 비용은 요 금액이고 액면이자가 만 원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잡혀있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차변으로 이렇게 삼각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X2년도 말에 유효이자가 요 금액이죠. 요게 실질적인 이자 비용이죠. 액면이자 나간 게 만 원이니까 요 차이 나는 금액만큼 요 금액만큼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이렇게 삼각시켜 주는 거예요. 요 금액을. 그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다 없어지겠죠. 그리고 사채 원금 10만 원만 남게 되고 그걸 만기 때 상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재무상태표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나타낼 때는 요 사채의 가산 항목으로 표시해서 사채의 장부 금액이 엑셀런드 1월 1일 날 10만 3,566원이라는 거를 표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할증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채 발행비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사채 발행비는 뭐냐 하면 사채를 발행할 때 들어가는 증권사 수수료, 또 뭐 증권 인쇄비, 사채 발행과 관련된 비용을 말해요. 근데 이 사채 발행비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게끔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사채 현재 가치가 1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채 발행비가 10,000원이 들어갔대요. 액면 1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발행하면서 사채 발행비 10,000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만 원, 10만 원짜리 10만 원에 발행했으니까 액면 발행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만 원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10,000원의 비용이 더 나갔어요, 돈이. 그럼 순수하게 들어온 사채 발행 금액은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9만 원이에요? 9만 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액면 금액보다 자금이 낮게 발행된 거니까 할인 발행된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0원을, 이 사채 발행비 10,000원을 비용으로 구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채 발행과 관련된 거니까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발행 금액은 10만 원이지만 10,000원을 차감하면 9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사채 조기 상환입니다. 자, 사채는 만기 때 상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회사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일찍 빚을 갚을 수도 있죠. 어, 그걸 조기 상환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유효자율 삼각표상의 사채 장부 금액이 10만 원인데 10만 원인데 지금 시점에서의 이걸 내가 일찍 그냥 갚아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아니, 장부에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거를 9만 7천 원에 갚았어요. 이상하죠? 장부에 10만 원 갚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9만 7천 원에 갚았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여러분 시장 이자율은 고정돼 있어요? 변해요? 시장에서 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채권의 가치라는 건 이 채권의 미래연금 흐름을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로 현재 가치한 금액이 이 채권의 금액인데 장부에는 10만 원이지만 지금 내가 갚는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이 채권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9만 7천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기 상환함으로써 3천 원만큼의 상환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처럼 조기 상환하면서 사채 장부 금액과 상환 금액이 차이가 생기면 이렇게 사채 상환 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영업의 손익으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객관식에서 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표를 자주 물어봐요. 이 표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사채 발행의 형태가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있다고 했었죠. 액면 발행은 뭐죠, 여러분들? 자, 액면 발행은 시장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이 같다 보니까 액면 금액대로 발행이 되고 자, 여러분 앞에 그 교재에 보시면 액면 발행했을 때 그 유효이자율 삼각표에 보시면 매년 사채 장부 금액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동일합니다. 그럼 장부 금액이 동일하니까 자, 실질 이자, 유효이자도 매년 그 표에 보시면 10,000원씩 똑같죠. 그렇죠? 액면 이자도 10%니까 10,000원씩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액면 발행이니까 실질적인 이자와 액면 이자가 동일하니까 차이 금액이 없죠. 자, 그런데 할인 발행된 그 유효이자율 삼각표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 표 보고 있죠? 할인 발행했을 때 유효이자율표 삼각표 보고 있죠, 지금? 자, 할인 발행됐을 때는 9만 얼마였잖아요. 그럼 처음에 발행했을 때. 근데 여러분 점점점 금액이 더 커지면서 10만 원이 되는 거죠. 만기 상환할 때는. 그러니까 장부 금액은 매년 증가하게 돼요.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나니까 실질 이자도 늘어나게 되죠. 그 분기한 거 봐봐요. 할인 발행했을 때 이자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액면이자는 10,000원 동일해요. 그럼 이 금액이 커지니까 당연히 요 삼각되는 금액,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삼각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금액, 삼각되는 금액도 매년 커지게 되죠. 그죠? 할증 발행됐을 때 봐봐요. 할증 발행됐을 때, 자, 처음에 10만 3천 얼마 해가지고 할증 발행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금액이 점점점 줄면서 만기 때 1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갚아야 될 사채 장부 금액이 줄어드니까 매년 실질적인 이자 비용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할증 발행됐을 때 유효이자율 삼각표를 보세요. 이자 비용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그죠? 액면이자는 매년 10,000원씩 동일하죠. 이게 동일하다 보니까 이게 줄어든다고 해서 삼각 차이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건 감소하지만 액면이자가 동일하다 보니까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삼각되는 금액은 매년 증가하게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나 할인 발행 차금 매년 상각되는 금액은 둘 다 증가하게 돼요. 증가예요, 증가. 아시겠죠? 이걸 자주 함정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삼각표를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삼각표를 보고 이 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게 뭐냐면, 제가 투자자산 편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면서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각 후 유효자율법에 의한 상각 후 원가로 기록합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채편을 공부할 때 설명드릴게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잘 봐봐요.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 요 A 기업이 요 투자회사한테 채권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했죠. 그러면 A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오고 사채라는 부채가 발생한 겁니다. 맞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이 나가고 채권을 투자한 거니까 이거는 자산이 되는 거죠, 자산. 이해돼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채권을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채권이나 주식,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보유 목적에 따라 불러볼까요?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는 증권, 만기 보유증권으로 구분된다고 앞에서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채권이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단기 매매증권으로, 이 채권이 장기 투자했지만 중간에 중도 매각 가능하다 그러면 매도 가는 증권으로, 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래서 투자회사의 입장에서는 만기 보유증권이 되는 거예요. 자산이. 얘는 부채지만. 그래서 발행자 입장이라는 건 요 A 기업의 입장에서는 요 사채라는 부채로 기록이 되는 거죠. 이 분계는 아까 봤던 그 분계 그대로입니다. 할인 발행됐을 때. 요 분계를 설명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 액면 10만 원짜리를 1월 1일 날 96,619원에 산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현금 주고. 이 채권을 만기까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만기 보유증권. 자, 그런데 여러분 요 할인 발행됐을 때 유효자율 삼각표를 보시면, 자, X 1년도 말에 실질적인 이자는 얼마예요? 11,594원이죠? 그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현금은 10,000원밖에 안 들어오죠? 그러면 나중에 덜 받은 거는 이 원금에 얹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만기 보유증권 원금에 얹어서 받으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요 금액. 자, 그럼 요 금액 96,619원에 1,594원을 더한 요 금액에 이자율을 곱한, 시장이자를 곱한 게 2002년도 말에 유효이자가 되는 거죠. 실질이자가. 근데 현금 10,000원밖에 안 받았어요. 그럼 차이 나는 금액 요 1,787원만큼이 만기 보유증권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96,619원 요 금액을 더하면 딱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만기 때 회수해야 될 금액이 딱 되는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그럼 요게 현금으로 회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엑셀런도 1월 1일 시점에 9,619원, 이걸 상각 후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엑셀런도 12월 말에 상각 후 원가는 요 금액 9,619원과 1,594원을 더한 요 금액이 X1년도 말에 상각 후 원가가 되는 거예요. X2년도 말에 상각 후 원가는 요 96,619원, 1,594원, 1,778원, 이 세 개의 금액을 더한 금액 10만 원이 상각 후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한다는 말이 이 얘기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여러분? 음. 자, 그래서 이 유효자율 삼각표상에 장부 금액이 매년 증가해서 만기에 10만 원으로 조정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상각 후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별표, 만기 보유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유효자의 삼각표에 의해서 상각 후 원가로 기록된다라는 말이 이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대보증금은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자, 여러분 어때요? 자, 사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이 내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채에 대해서는 앞전에서 얘기했다시피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말고 최대한 한번 들으려고 해보고,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 정도 인지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기출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예, 사채가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 굳이 막 실망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자, 어려운 내용 들으시느냐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기출문제에서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